VIP석은 아시아인들 자리가 아니에요. 종종 실수를 하더군요. 당장 나가세요. 아직도 이런 발언을 하나? 방금 들으신 그 충격적인 차별 발언. 그런데 그 무시당한 아시아 여성이 사실은 바다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완벽한 복수극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집안일을 하시거나 차를 운전하시면서일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를 가르며 항해하는 거대한 크루즈선. 수정처럼 맑은 바다 위로 하얀 포말이 꽃처럼 피어오르고 갑판 위의 승객들은 각자의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선내 최고급 식당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창가 모서리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다. 한지우는 평소 익숙한 군복 대신 차분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5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눈빛에는 세월이 쌓아 올린 깊이가 서려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조카 은호는 25 청년다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모, 정말 대단해요. 이런 호화 크루즈라니. 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제대하고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부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한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30년 군 생활의 무게가 스며들어 있었다. 수많은 훈련장과 작전실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부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군인은 늘 바쁘단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휴일이 따로 없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로 지내고 싶구나. 은호는 이모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느꼈다. 군 복무 중 만났던 여군들을 떠올려 보니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선들과 편견들이 새삼 생각났다. 특히 김하나 상사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자 부사관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서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이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로서 군대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시다니. 한지훈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순간 그녀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날. 20명의 남성 동기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던 그 시간. 여자가 뭘 안다고 해군에 오나? 배에서 골칫거리 될 텐데. 누군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했다. 첫 부임지에서 받았던 냉대, 여군은 보직 제한이 있으니까 하며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당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모든 훈련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위기의 순간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부하들을 지켜냈다. 특히 소령 시절 참여했던 해상 구조작전에서의 탁월한 지휘 능력은 상급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쉽지 않았지. 한지훈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나를 믿고 따라온 부하들이 있었거든.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한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상훈 중위. 28배 나이에 해상작전 중 산화한 그의 마지막 무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사단장님, 적함 격침 완료. 아군 피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훈아, 사단장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사단장님도 가끔은 쉬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한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상훈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 청년이 꿈꾸었던 평범한 일상을, 그가 지키려 했던 평화를 잠시나마 누려보는 것. 이모, 은호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아, 미안하다. 잠시 딴 생각을. 한지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너도 군대 다녀왔으니까 알 거 아니냐? 계급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지는 건 아니란다. 그래도 이모는 정말 멋있어요. 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부대에서 김하나 상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정말 실력 있으신 분이었는데 일부 간부들이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보기 싫었어요.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지.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한지우는 그 평온함 속에서 잠시나마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이들의 조용한 시간은 곧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바뀌게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시련은 한지윤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과 마주하게 만들 것이었다. 점심 식사가 한창인 오후 2시 30분, 크루즈 식당은 활기로 가득했다. 각국의 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와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프랑스 테이블에서는 와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이탈리아 가족 테이블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왔다. 그런 평온함 속에서 한지훈과 은호는 여전히 창가 테이블에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주변 테이블의 승객들 중 몇 명이 이들을 흘끔거리며 보고 있었다. 아시아계 승객이 VIP 구역에 앉아 있는 것이 신기한 듯한 시선들이었다. 저기 봐, 아시아 사람들이 저 비싼 자리에 앉아 있네. 독일계 승객 한 명이 동반자에게 속삭였다. 돈이 많나 보네. 요즘 아시아 부자들 많다던데.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그때 깔끔하게 정돈된 크루즈 제복을 입은 남성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마이크 로페즈. 32살의 그는 잘 다듬어진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마이크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멕시코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크루즈에서는 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승객들은 그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실례합니다. 마이크가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을 뿐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이 테이블은 VIP 전용 구역입니다.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다. 저희 분명히 이 자리로 예약했는데요. 여기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는 예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사실 예약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아시아계 승객분들께서는 이런 예약 실수가 종종 발생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시스템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지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편견과 차별은 셀 수 없이 경험해왔다. 첫 해외 연합훈련에서도 똑같았다. 미군 장교들이 처음에는 그녀를 토큰 정도로 여겼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여행객으로 지내고 싶었던 그녀였다. 시스템 오류라고 하셨나요? 한지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승객들은 순순히 자리를 옮겼는데 이 여성은 뭔가 달랐다. 그녀의 말투에서 풍기는 권위감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즉시 이동하셔야 합니다. 마이크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변했다. 다른 승객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어서요. 주변 테이블의 승객들이 하나둘 이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프랑스 부부 중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저 직원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 반대편 테이블의 미국인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또 아시아인들이 문제 일으키네. 예약도 제대로 못하면서.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려는 듯했다. SNS 시대에 이런 장면들은 금세 화제가 되곤 했다. 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군대에서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다. 잠깐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예약도 제대로 했고 돈도 다 냈는데. 목소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다른 고객들께 피해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본계 노부부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일본어로 속삭였다. 우리도 저런 일 당할 수 있겠어. 한지우는 조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익숙했다. 첫 부임지에서, 연합훈련장에서, 심지어 국방부 회의실에서도 이런 시선들과 맞서야 했다. 그때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실력과 품격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규칙은 이해합니다. 한지훈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마이크가 비웃듯 웃었다. 태도라니요? 전 단지 규정을 설명드린 것뿐인데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라. 한지훈이 중얼거렸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협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을, 배려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멸을 그녀는 너무 많이 봐왔다. 은호가 참지 못하고 일어서려 했지만 한지훈이 다시 한번 조용히 제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나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말이다. 마이크는 그들의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럼 이제 이동해 주시겠어요? 곧 진짜 VIP 고객이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는 듯했다. 한지우는 그 모든 시선들을 느꼈다. 마치 30년 전 첫 임관식 때처럼.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조카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할 수는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차별이 계속된다면 다른 누군가도 같은 모멸을 당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지훈이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특히 마이크는 더욱 그랬다. 마이크는 한지훈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승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평 전화를 거는 것 정도였다. 고객센터든 여행사든 결국 선박 내에서는 승무원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전화 거시려고요? 마이크가 비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고객센터든 어디든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기 시작했다.
프랑스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마담 뒤퐁이 동반자에게 속삭였다. 저런 일이 요즘도 일어나다니. 정말 불쾌하네요. 저 직원 태도가 너무 건방져. 반면 다른 테이블의 미국인 중년 남성 톰 워커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규칙은 규칙이지. 뭘 그렇게 난리야. 그냥 다른 자리로 가면 될 텐데.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속삭였다. 우리도 저런 일 당할까봐 무서워. 은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군 복무 시절 느꼈던 부조리함이 다시 한번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아니라 존경하는 이모가 당하는 일이었다. 이모,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자리로. 아니다. 한지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이건 자리 문제가 아니야. 마이크가 팔짱을 끼고 서서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런 상황을 수십 번도 더 겪어본 그였다. 처음에는 항의하다가도 결국 승객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었다. 특히 아시아 승객들은 더욱 그랬다. 한지윤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다. 그녀의 연락처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각국 해군 지휘관들, 그리고 잠깐만. 한지윤이 전화를 걸기 전에 마이크를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이크가 거드름을 피우며 대답했다. 이미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시스템 오류가 분명합니다. 빨리 이동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다. 여기는 한지윤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다. 부드러웠던 톤이 사라지고 대신 냉철하고 권위 있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태평양 함대 지휘부와 연결해달라. 마이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태평양 함대라니?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블러핑이거나 허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은호는 이모의 목소리 변화에 놀랐다. 군대에서 고위 간부들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그 톤이었다. 하지만 이모가 설마. 아직도 그는 이모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 테이블의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태평양 함대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 독일 승객 헤르만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가 뭔가 군대와 관련이 있나? 이탈리아 가족의 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함대라니. 설마 진짜? 한지윤이 잠시 통화 연결을 기다리며 마이크를 차분히 바라봤다. 혹시 생각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무슨 전화를 하시든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빨리 자리를 비워주세요. 바로 그때 전화가 연결됐다. 로버트인가? 한지윤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영어였지만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무엇보다 그 말투에는 동등한 지위의 상대와 대화하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지금 어디쯤 항해 중인가? 아, 그렇군. 우리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네. 주변 승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한국 여성이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게 들렸기 때문이다. 로버트, 태평양 함대, 항해 같은 단어들이 분명히 들렸다. 일본계 노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일본어로 속삭였다.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야. 프랑스 마담 뒤퐁이 점점 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마이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계를 쳐다보며 짜증을 냈다. 죄송하지만 전화는 다른 곳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고객들께 방해가 됩니다. 한지훈이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 순간 마이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 여성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감지한 것이다. 마치 포식자를 마주한 듯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여기까지 온 상태였고 승무원으로서의 체면상 후퇴할 수도 없었다.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자신의 무전기에 손을 댔다. VIP 구역에서 협조하지 않는 승객이 있어서요. 은호가 벌떡 일어났다. 야, 뭘 어떻게 협조를 안 했다는 거야? 우린 아무것도. 은호야, 앉아. 한지훈의 한마디가 조카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전화는 아직 연결되어 있었다. 한지훈이 다시 영어로 말했다. 로버트, 미안하지만 잠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위치는 크루즈 오션 로얄호다. 우리 좌표 확인해 주겠나? 전화기 너머에서 로버트 제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지훈? 별거 아냐. 그냥 작은 서비스 문제가 있어서.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크루즈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현재 우리 선박 근처에서 미군 해군 함대의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해상에서 대형 군함을 목격하실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마이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그 여성과 해군 함대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이것 봐요. 단순한 우연이잖아요. 훈련이 있다는 거지. 당신과 무슨 관련이. 한지훈이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마이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한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주변 승객들이 창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멀리 수평선에서 뭔가 큰 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지만 점점 그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보안 요원 2명이 마이크의 호출을 받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으로 주변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다. 다른 승객들이 완전히 식사를 멈추고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마이크에게 물었다. 그는 덩치 큰 백인 남성으로 제복에 새겨진 이름표에는 존슨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이크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다. 이 승객들이 VIP 구역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약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존슨이 한지훈과 은호를 번갈아 보더니 공무적인 톤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동반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문이 있었다. 해군 출신인 그는 한지훈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 시선, 그리고 전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잠깐만요. 은호가 일어서며 항의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약 확인서도 있고 돈도 제대로 냈는데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죠? 마이크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협조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이제는 선장님께 보고해야 할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선장까지? 뭔 일이길래?
톰 워커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시아 사람들이 또 문제 일으킨 거 아니야? 반면 마담 뒤퐁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저 승무원 태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차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괜히 주목받으면 안 돼. 한지우는 여전히 차분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 요원을 바라봤다. 존슨 씨라고 하셨나요? 한지윤의 영어 발음은 완벽했다. 저는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 같군요. 존슨이 당황했다. 이 아시아 여성의 영어 실력과 당당한 태도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더욱이 그녀가 풍기는 카리스마는 그가 군 복무 시절 만났던 고위 장교들을 연상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같이 가주시죠. 마이크가 승리감에 젖어 중얼거렸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요. 바로 그때 한지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영어였지만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지윤, 로버트다. 우리 함대가 지금 당신 위치에서 3일이 떨어진 곳에 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전화 속 목소리는 명백히 미국인 남성의 것이었고 그가 한지윤을 이름으로 부르며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함대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존슨의 눈이 커졌다. 해군 출신인 그는 함대라는 단어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마이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뭔가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존슨에게 속삭였다. 한지윤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별일 아니야, 로버트.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레이더에서 너희 크루즈가 보이는데. 아, 맞다. 오션 로얄 호지? 확인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식당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은호는 이모를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다. 정말 이모가 미군 함대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건가? 존슨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런 전화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우리와 함께. 잠깐만요. 한지윤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 순간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여행객의 편안함은 사라지고 대신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드러났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이크가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설마 진짜 군함이라도 오는 줄 아세요? 이런 유치한 연출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크루즈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 긴급 안내드립니다. 현재 우리 선박 우연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해상 훈련의 일환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갑판으로 나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승객들이 창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멀리 수평선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세상에. 마담 뒤퐁이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감탄했다. 일본계 할아버지가 손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저것 봐라. 정말 항공모함이다. 마이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존슨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 아시아 여성 한 명 때문에 미군 함대가 움직인다는 건가? 저게, 은호가 말을 더듬었다. 한지우는 여전히 침착했다. 로버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거든. 그녀가 조카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구경거리가 생겼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항공모함의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여러 척의 호위함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바다의 제왕들이 한 여성을 환영하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터였다. 크루즈 승객들이 갑판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하지만 식당에 남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한지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존슨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정말 당신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로버트 해밀턴 제독과는 오래된 인연이 있거든요. 한미 연합훈련을 여러 차례 함께했죠. 제독이라고요? 마이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당신은? 한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명확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해군 사단장입니다. 투스타 계급으로는 소장에 해당하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마이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존슨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다. 군인 출신이었던 그는 소장이라는 계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소장님? 존슨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주변 승객들도 충격에 빠졌다. 소장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담 뒤퐁이 남편에게 프랑스어로 속삭였다. 장군이래요. 진짜 장군. 톰 워커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가 무시하던 아시아 여성이 별 2개를 단 장성이라니. 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모가 소장이라고? 그럼 진짜 별을 2개나 달고 다니는 그 높은 사람이라는 건가? 군대에서 소장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한지훈이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 로버트 제독과 만났을 때의 일이었다. 제주도 해상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당시 대령이었던 한지훈은 한국 측 작전 지휘관으로 참여했다. 미군 측에서는 처음에 의구심을 보였다. 아시아인 게다가 여성이 과연 제대로 된 지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이었다. 하지만 한지훈은 첫날부터 그들을 놀라게 했다. 정확한 상황 판단,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냉철함. 훈련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그녀의 지휘하에 2 나라 함대가 완벽한 공조를 이뤄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난 지휘관이군요. 훈련 후 로버트가 그녀에게 말했다. 성별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리더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동료애가 싹 텄다. 이후 몇 차례의 연합훈련을 통해 그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고 지금은 서로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창밖의 항공모함이 더욱 가까워졌다. 갑판 위에 점처럼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수십 명의 해군 장병들이라는 것이 이제 눈으로 확인됐다. 그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지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영상통화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부진 얼굴의 백인 남성이었다. 제복을 입은 그의 어깨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다. 지훈, 오랜만이야. 휴가 잘 즐기고 있나?
로버트 해밀턴 제독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주변 승객들이 화면을 보고 경악했다. 진짜 미군 제독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버트, 고마워. 멋진 환영 인사네. 한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연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거든.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한지훈이 주변을 둘러봤다. 마이크는 벽에 기댄 채 얼굴이 창백했고 존스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별일 아냐. 그냥 작은 서비스 문제가 있었을 뿐이야. 이미 해결될 것 같고. 그래. 그럼 다행이고. 우리 병사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해서 갑판에 도열해놨어. 잠깐 나와서 인사해 줄 수 있나?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금세 나갈게. 통화가 끝나자 식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앞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경외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무거우면서도 전율이 흐르는 정적이었다.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한지훈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히려 약간의 실망감만이 스며들어 있었다.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미스터 로페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제가 소장이든 일반인이든 당신이 저희에게 보인 태도는 잘못된 거였거든요. 은호가 이모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다. 이제야 그 차분함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권력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침착함이었구나. 창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헬기들이 크루즈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 웅장한 소리가 크루즈 전체를 감쌌다. 하지만 진짜 장관은 이제부터였다. 갑판 위는 흥분한 승객들로 가득했다. 어른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아이들은 거대한 항공모함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한지훈이 갑판의 모습을 드러내자 주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저 여자가 바로 정말 해군 장성이래. 믿어지지 않아. 승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항공모함은 이제 크루즈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접근해 있었다. 갑판 위에 도열한 해군 장병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모두 차렷 자세로 서서 크루즈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훈이 갑판 난간에 서자 항공모함에서 신호가 왔다. 신호등이 깜빡이며 모르스 부호를 보내고 있었다. 준비 완료. 경례 시작하겠습니다. 한지훈이 손전등으로 답신을 보냈다. 고맙다. 시작해라. 바로 그때 항공모함에서 신호탄이 올라갔다. 하늘에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동시에 한 포의 예포 소리가 바다를 가로질렀다. 그 웅장한 소리에 크루즈 승객들이 함성을 질렀다. 와, 대박이다. 은호가 소리쳤다. 그런 그의 어깨를 한지훈이 조용히 두드렸다. 저것 봐라. 한지훈이 항공모함을 가리켰다. 갑판에 도열했던 수십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항공모함 위에서 수십 명이 한 사람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승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오마이갓. 미국인 관광객이 외쳤다. 잉크루아얄. 프랑스 마담 뒤퐁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일본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일본어로 말했다. 평생 못 볼 장면이다.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도 저렇게 존경받을 수 있구나.
그러자 크루즈의 방송 시스템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미군 통신사의 목소리였다. 대한민국 해군 한지훈 사단장님. 미국 태평양 함대 제7 항모전단이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의 헌신과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에 감사드리며 평안한 여행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크루즈 갑판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초현실적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조차 입을 다문 채 웅장한 광경에 압도되어 있었다. 한지훈이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를 했다. 그 순간 항공모함에서 다시 한번 예포가 울렸고 하늘에서는 헬기 편대가 비자 대형으로 비행하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세상에, 독일 승객 헤르만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가 있나요? 영국 출신 노부부 중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 미군 함대가 저렇게 예우를 갖춰주다니. 이탈리아 가족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마르코, 저것 봐.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야. 은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봤다. 평소에 보던 그 다정한 이모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수백 명의 승객들과 수십 명의 미군 장병들이 모두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항공모함에서 다른 신호가 왔다. 이번에는 더 정교한 모르스 부호였다. 한지훈이 그것을 읽더니 미소를 지었다. 로버트가 직접 보낸 메시지네. 은호가 궁금해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에게 최고의 경의를. 언제나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군. 한지훈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배어 있었다. 그녀도 갑판 난간에 기대어 손전등으로 답신을 보냈다. 30년 군 생활로 체득한 모르스 부호 실력이었다. 고맙다, 오랜 친구여. 함께한 모든 시간에 감사한다. 항공모함에서 다시 신호등이 깜빡였고 이번에는 웃음을 뜻하는 신호였다. 승객들은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단순히 군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동맹국 군인들 사이의 깊은 우정과 존경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크루즈 선장 윌리엄 스튜어트가 급하게 갑판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선장 모자를 벗고 한지훈에게 다가온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윌리엄은 해군 예비역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 미 해군에서 복무했던 그는 군의 위계 질서와 예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윌리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희 승무원이 무례를 범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선장까지 나와서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마이크도 선장을 따라 나와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선장님,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해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선장은 계속해서 사과했다. 아닙니다. 저희가 손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모든 비용은 저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모든 승객이 존중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 말에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갑판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항공모함이 천천히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갑판의 장병들이 다시 한번 경례를 보냈고 한지훈도 정중히 답례했다. 그 장엄한 광경에 승객들은 여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헬기 편대가 마지막으로 크루즈 상공을 선회하며 작별 인사를 보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승객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목격한 장면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항공모함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간 후에도 크루즈 갑판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승객들은 여전히 방금 목격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헬기와 군함 흉내를 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빠, 나도 저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얘야.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르게 살면 말이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윌리엄 선장이 다시 한번 한지훈에게 다가왔다. 사단장님,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행동이 너무 무례했습니다. 한지훈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로버트와의 우정, 30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거퍼온 수많은 편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장님,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시선들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마이크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평생 자신이 가져왔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마이크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멕시코계 이민자 집안에서 자라며 너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던 그 아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말이에요. 한지훈이 계속했다. 오늘 일로 깨달은 게 있다면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은호가 이모의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이모. 아니, 사단장님은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한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조카를 바라봤다. 은호야, 만약 내가 처음부터 사단장이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했을까? 아니면 내 계급을 존중했을까? 은호가 곰곰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계급 때문이었을 거예요. 맞아. 진정한 존중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해.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한지훈이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적이나 외모,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마담 뒤퐁이 다가와 말했다. 사단장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독일 승객 헤르만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제가 처음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톰 워커도 어색하게 다가왔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한지훈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려는 노력이죠. 윌리엄 선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값진 교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저는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까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지훈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다. 미스터 로페즈,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승객들에게 하세요. 그분들이 어떤 국적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존중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될 거예요. 마이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차별받았던 그 아픔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네, 사단장님.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멕시코계 이민자 집안 출신입니다. 어릴 때 차별받았던 아픔을 알면서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픔을 아시니까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우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크루즈 내부 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오늘 저희 선박에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용기와 품격 덕분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크루즈에서는 모든 승객을 더욱 정중하게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 갑판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한지우는 약간 민망한 듯 손을 저었다. 너무 과분한 대접이에요. 윌리엄 선장이 말했다. 아닙니다. 당연한 예우입니다. 오늘 사단장님께서 보여주신 건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은호가 가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분이 제 이모라니. 한지윤이 조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은호야, 기억해둬. 힘이란 남을 누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야.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크루즈는 다시 평온한 항해를 계속했지만 오늘 이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특히 마이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하루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받았던 아픔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저녁 무렵 크루즈의 소란이 가라앉은 후 한지훈과 은호는 갑판 끝자락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거대한 거울처럼 그 색깔들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모, 은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 뭘 깨달았는데? 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동안 본 이모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 평온한 미소부터 마지막 품격 있는 대응까지. 군인이라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구나 싶어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이모를 보니까 진짜 리더가 뭔지 알 것 같아요. 한지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리더십이라는 건 말이야.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지. 오늘 이모가 그런 걸 보여주신 거네요. 나도 처음엔 화가 났단다. 한지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진정한 변화는 이해에서 나오는 거야. 멀리 수평선에서 항공모함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로버트와 그의 부하들도 지금쯤 저녁을 먹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특별한 만남을 추억하면서 말이다. 이모는 무섭지 않으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큰 책임을 지고 사는 게. 한지윤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스쳤다. 김상훈 중위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그리고 함께 떠나보낸 수많은 전우들의 모습들이. 무섭지. 아주 무섭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는 없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은호가 이모의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섰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무서워하면서도 책임지시는 모습이. 은호야,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정한 용기란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갈매기 몇 마리가 크루즈 주위를 맴돌다가 어디론가 날아갔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마이크였다. 그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겸손한 자세였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인가요? 오늘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마이크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걸 깨달으신 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승객을 존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오늘 배운 걸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지훈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어요. 오늘 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마이크가 떠나간 후 은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다만 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 한지훈이 말했다. 오늘 저 친구는 그 의지를 보여줬어. 밤이 깊어가면서 크루즈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객실로 돌아갔고 갑판에는 한지훈과 은호만 남았다. 이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오늘 일이 이모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한지훈이 깊게 생각했다. 김상훈과의 약속, 30년간의 군 생활,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상훈이라는 부하가 있었어.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작전 중에 순직한 친구인데 마지막에 나에게 말했어. 사단장님도 가끔은 쉬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말이에요. 은호가 진지하게 들었다. 오늘 이 여행은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 하지만 결국 또 사단장이 되어버렸네. 한지훈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아. 오늘 일로 조금이나마 세상이 나아졌다면 상훈이도 기뻐할 거야. 그런 거군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이란 말이야.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지켜야 할 사람들과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쓰는 거지. 오늘 나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크루즈는 목적지를 향해 조용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한지훈과 은호는 그렇게 한동안 더 바다를 바라보았다. 조카는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모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멀리 수평선 너머로는 로버트 해밀턴 제독의 함대가 새로운 훈련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다. 오늘의 특별한 경례를 추억하며 오랜 친구의 품격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말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오늘 이 푸른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도 한 여성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도 그리고 변화하려는 사람들의 용기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편견이나 차별적인 시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지훈 사단장처럼 높은 지위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작은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말입니다. 마이크처럼 자신도 차별받은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닫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정한 존경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지훈 사단장 같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감동적인 경험이나 깨달음을 주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